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티 원장입니다. 오늘은 미국 명문 보딩스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기 전에 서밋 버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8가지 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episode starting now. 명문 보딩스쿨 원서는 온라인 원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는 게이트웨이라고 하고요. 게이트웨이 투 프랩. 또 하나는 SAO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두 개의 그 역사가 좀 되게 오래되긴 했어요. 그 기존에는 2012년도에는 탑티어 1 보딩스쿨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 투 프랩 원서를 되게 많이 사용했었고요. SSAT 테스팅 센터에서 운영하는 SAO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은 되게 파퓰러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2016년 이상, 2017년 이후가 되면서 이제 SSAT 홈페이지의 온라인 원서들이 되게 활발해지면서 명문 보딩스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작성하면 되게 되는데요. 더 재밌는 거는 명문 보딩스쿨 탑티어 1부터 시작해서 한 100까지는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 투 프랩 원서만 제출하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SAO 온라인 어플리케이션만 제출하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교는 SAO도 괜찮고 게이트웨이도 괜찮고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여기서 되게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뭐냐게 되냐면 예를 들면 주니어 보딩을 갖다 지원하는 경우는 딱 한 학교만 제출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세컨더리 스쿨을 갖다 지원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적게는 5개에서 또 많게는 한 14개 정도까지 지원을 하게 되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게이트웨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SAO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학생은 이게 두 개를 어떻게 보면은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꼭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게이트웨이 투 프랩, 이 게이트웨이의 이 온라인 원서가 좀 더 좋은 건지 아니면 SAO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선호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게이트웨이를 써야 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건 게이트웨이만 써야 되고 SAO만 제출해야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SAO를 갖다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를 소팅하는 데 있어서 학교를 선정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럼 학교 선정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다 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좀 모으는 거를 좀 많이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학생이 선정했던 학교들 중에서 게이트웨이의 학교가 좀 많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탑티어 1 보딩스쿨이 좀 많을 거예요. 그 게이트웨이를 갖다가 좀 중점적으로 써서 게이트웨이든 SAO든 둘 중에 하나를 제출해야 되는 곳 학교들이라고 하면 게이트웨이를 밀어서 하면 좋고요. 만약에 지원하는 학교 리스트를 봤는데 SAO만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SAO를 밀어서 한쪽으로 좀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근데 학교들이 보게 되면 게이트웨이도 쓰게 되고 이제 SAO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되냐면 추천서를 써야 되는 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만약 영어 선생님 추천서를 받는다고 하면 추천서를 갖다가 선생님들이 원서를 갖다 2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쓸 때는 이 게이트웨이를 쓸 건지 SAO를 쓸 건지를 먼저 잘 선택을 한번 하시는 거를 어느 쪽으로 좀 현명하게 좀 학교를 좀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보딩스쿨 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야 되는 8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온라인 플랫폼의 원서의 플랫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게이트웨이 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기존에 제가 한번 컨텐츠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온라인을 제출하는 방법은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캔디데이트 프로파일이라고 해가지고 학생의 정보와 액티비티 리스트를 먼저 적는 걸 갖다 첫 번째 파트 1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먼저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출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플리케이션 피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파트 2가 있거든요. 근데 그 파트 2 같은 경우는 바로 뭐가 되냐면 스튜던트 에세이랑 페런트 스테이트먼트를 해서 학생 에세이와 부모님 에세이를 같이 넣는 공간이 어플리케이션 파트 2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2 같은 경우는 학생과 부모님 에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그레이디드 에세이 샘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매스 샘플도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학생이 듣고 있는 과목에서 선생님이 그레이드를 했던 그 라이팅 샘플을 제출해야 되는 것도 어플리케이션 파트 2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곳이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파트 1을 서밋하고 어플리케이션 파트 1을 제출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파트 2 같은 경우는 에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까지만 하게 되면 학생이 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어떻게 보면 온라인 서미션은 다 끝나게 되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 파트 3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추천서를 어사인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추천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추천서를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선생님들을 갖다가 지정해 주는 것을 갖다가 어플리케이션 파트 3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플리케이션 파트 3를 갖다가 선생님을 지정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메일을 받게 되십니다. 그럼 이메일을 받고 추천서를 제출하게 되면 되는 것이 이 Gateway to Prep의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SAO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SAO라고 하시면은 SSAT 홈페이지에서 있다고 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못 찾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게이트웨이는 약간 직관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파트 1, 파트 2, 파트 3. 근데 SSAT의 SAO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은 학생들이 좀 잘 못 찾고 부모님들이 되게 찾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를 제가 좀 본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자세히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SSAT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학생의 성적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딱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이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바로 게이트웨이의 어플리케이션 파트 1에 해당한 캔디데이트 프로파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터뷰 예약을 잡을 때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 파트 1 캔디데이트 프로파일을 갖다 제출하고 인터뷰 예약을 잡으라고 하는 학교들도 생기긴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SA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저기 마이 프로파일이라고 있는 저걸 가지고 순차적으로 쭈루룩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제 드롭다운 메뉴로 가야 되는데 이제 원서는 어디 있냐고 막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원서 찾는 게 되게 어렵지 않은 게요. 마이 프로파일 바로 옆에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Apply to Schools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Apply to School 갖다가 누르시고 되시면은 학교를 스쿨 서치를 할 수 있는 서치바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지원하는 학교를 갖다가 클릭해서 그 지원 학교 리스트를 갖다가 적어 넣으시게 되면 학교가 이렇게 딱 튀어나와서 학교를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추가를 할 때 학년은 어느 학년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지를 갖다가 딱 클릭을 하시고 나면 학교가 딱 지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아까 어플리케이션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고 파트 3가 있었잖아요. 근데 SAO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마이 프로파일이 캔디데이트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에세이 파트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스튜던트 에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페런츠 에세이라고 또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시죠? 저게 바로 게이트웨이의 어플리케이션 파트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graded essay sample이라고 되어 있어서 영어 시간이나 히스토리 시간에 학생이 에세이를 갖다 작성한 걸 가지고 선생님이 그레이드 해준 걸 갖다가 PDF로 업로드해 놓는 것도 저기 바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파트 3라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의 추천서를 갖다가 어사인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근데 SAO 같은 경우는 더 직관적이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Math Recommendation, English Recommendation, Personal Recommendation 이게 순차적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클릭하면서 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약간 파트별로 나눠져 있고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약간 이런 장단점이 있는 반면에 SAO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튼을 갖다 클릭하라고 제출하시게 되면 SAO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이 제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원서를 갖다 학생들하고 제출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SAO는 뭐 저장이 안 되고 한 번에 제출하면 끝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고 SAO도 마찬가지고 에세이를 작성을 할 때는요 도큐먼트에 만들어 놓고 구글당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카피 앤 페이스트 넣는 방식을 좀 사용을 하시고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좀 세이브가 돼가지고 기존의 정보를 좀 넣어놔도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SAO 같은 경우는 한번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다 한꺼번에 제출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점은 SAO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이트웨이랑 SAO의 차이점을 알아봤고 그럼 어떤 학교들이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제출하게 되고 어떤 학교들이 SAO를 쓰게 되는지 학교를 갖다 학교별로 리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리서치를 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A, B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버크셔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랑 SAO를 갖다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룩스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랑 SAO를 공통으로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케이트 스쿨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트 같은 경우도 게이트웨이를 작성해야 되고요. 콘코드 같은 경우도 게이트웨이 혹은 SAO를 작성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디어필드 같은 학교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치키스도 게이트웨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보시게 될 텐데 탑티어 1 스쿨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다 게이트웨이를 쓰게 되는 거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원래 한 2008년도 이럴 때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학교별로 자기네들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커먼 어플리케이션으로 모였었을 때 탑티어 1 보딩 스쿨이 처음에 뭉쳐서 게이트웨이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게이트웨이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다가요. SAO라고 하면 약간 좀 후발주자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2014년, 15년, 16년, 17년 요때 되면서 SAO가 되게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SAO가 대부분 학교들을 다 커버하긴 하는데요. 근데 역시 몇몇 탑티어 1 학교는 여전히 게이트웨이만 어떻게 제출하라는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치키스나 디어필드 같은 경우는 이 점을 갖다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두 번째는 또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어드미션 데이터 어렵잖아요. 그쵸. 무섭잖아요. 네, 그죠? 네. 어떤 질문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좀 아까 생활적인 거 했으니까 좀 아카데믹한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들은 한국 고등학교들과 다르게 커리큘럼을 이렇게 과목을 좀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얼마나 그런 고르는 데 있어서 자유도가 있는지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얼마나 과목들을 고르는데 플렉시빌리티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물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미국의 명문고등 탑티어 1 보딩 같은 경우는 뭐 엔더버, 엑스터, 초트 이런 학교들을 갔었을 때 아카데믹 커리큘럼에서 특히 리고러스한 과목 중에서 Honors, 그다음에 AP 다양한 과목들이 있단 말이에요.